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우리가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김주헌 씨와 베이시스트 송미호 씨가 연주해 주신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배 감독님께서 쾌차하셔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누워 계십니다. 못 나오셔가지고 네. 오늘은 다른 분을 모셔왔어요. 게스트를. 한량 김 선생이라고.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량 김 선생입니다. 네. 여기 시네마스타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잖아요. 네. 제가 딱 그 일반인. 네. 일반인 포지션입니까? 일반인 한량 김 선생입니다. 아. 네. 영화랑 일도 상관없는. 언제 평론가가 올까요? 좀 더 올라가야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관 마케터 황대리입니다. 네, 황대리님 나오셨고요. 우리 김 선생은 김프로쇼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김프로쇼에 이제 나오셨었는데, 김프로쇼가 종영하는 바람에. 거의 뭐 저주받은 명작이었죠. 네, 김 선생께서는, 중국 주재원을, CJ 주재원이었나요? 그런 거 굳이 다 소개해야 되나? 그래도 나는 공신력을 위해서.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예. 주재원을 한 3년 하셨고요. 그 뒤에 이제 영화관에서 또 하시고. 오래 근무를 또 하셨죠. 그래서 뭐 일반인이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화 관련된 일을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말씀하시는 거는 한때 영화인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황 대리님의 포지션 영화관 마케터 그게 딱 저희 한 7년 전 정도의 생활. 네. 나이가 나오죠. 그럼 7년 후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황 대리가 7년 후면 이렇게 되나요? 네. 근데 영화관 떠난 뒤로는 이제 저는 영화랑 상관없는 일반인. 됩니다. 예. 7년 뒤에 놀 수 있을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후원 회장님의 후원자 소개로 또 시작해야죠. 이 코너 좋아. 이 후원해주신 분들의 감사를 표하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감독님 병원비께서 배 감독님 병원비를 위해서 또 후원하며 해주셨고요. 네, 요렇게 해주셨어요. 네, 배 감독님 병원비. 네, 이름이 배 감독님 병원비입니다. 센스 좋아요. 그렇지만 이 돈이 그대로 배 감독님한테 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사 먹었습니다. 네. 김간에에서. 네. 그다음에 핫도그님, 매번 후원해주고 감사합니다. 2말 3초 물음표님, 29살이 아니신가 추측을 해봐요. 그 뜻이었어요? 저는 이게 2회 말 3회 초 뭐 이런 얘기인가. 네, 상상력을 좀 넓혀주시고요. 네. 쾌걸향단 Y39님, 네, 맨날 헷갈릴까봐 띄워주셨네요. 네.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꾸준히 후원을 해주셔서. 그러게요. 저희가 덕분에 열심히 밥 사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씩 후원해주시는 금액을 이제 영화로 보실 수도 있는 돈인데, 영화도 보시고 들으시는 나름의 또 소정의 감사 표시도 해주시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이제, 김 선생은 네. 사실 시네마스타 애청자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처음부터 쭉 이제 계속 꾸준히 듣고 계신 분이라서. 민망하네요. 요 후원자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듣는 입장에서. 돈을 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네. 기분 나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름 한번 불리면 좋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후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혹시 조금 언짢을까? 이런 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아니에요. 언짢지 않아요. 어차피 뭐 후원을 엄청나게 큰 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좋아. 근데 왜 안 해? 후원.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목소리 듣고 이러면 굉장히 가난하구나의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좀 할까? 하다가 약간 게을러서 못하는 게 있는데 네. 후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네, 뭔가 이게 토스를 뭐 하나 하든가. 탔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스노든입니다. 스노든. 만나기가 쉽지는 않고, 네. 지금 뭐 다른 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나름대로, 시국과도 그렇고, 뭐 의미가 있는 영화여서. 네. 요건 좀 골라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네.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대돼, 이거. Best I can tell, you've been walking around two broken legs for weeks. When do I go back?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은 미국 CIA와 미 국가안보국 NSA의 정보 분석원입니다. 스노든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자원 입대했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의병제대를 하게 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통한 스노든은 이후 CIA 보안 담당자가 되고 각종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점점 괴물이 돼가는 조직 안에서 고민하던 스노든은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지 기자 글렌 그린월드에게 NSA의 감청 실태를 폭로합니다. 분노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스노든의 귀환을 촉구하고 이때부터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꾼 폭로를 다룬 영화 스노든입니다. Most Americans don't want freedom. They want security. 네. 네. 네, 이런 거 좀 얘기해도 돼요? 네. 어쨌건 청취자니까. 네. 김프로가 읽을 때 너무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버릇돼서 그런가 봐요. 네. 물이 안 빠져서 그래. 네. 물이 아직도 안 빠졌어? 빠질 때도 됐는데 이제. 저런 또박또박한 부럽네요. 아, 그래요. 약간 너무 그럼 어떻게 좀 또박또박. 그냥 어설프게 한번 해볼까요? 어설프게 한번 해봐. 아, 그래요? 그래? 아, 잘 모르겠어. 이게 의식하지 않아도 옛날에 그냥 늘상 하던 거라서 네. 그렇게 되나 봐요. 이게 약간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다 싹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좋은데 네. 뭐 다른 버전도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배 감독 좋잖아.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그 인토네이션. 네. 자, 그래서 한마디 총평. 황 대리님부터. 할까요? 네. 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 네. 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재밌다. 아니 뭐 사족을 달자면 네. 뭔가 사회 폭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나 다큐 같은 것들이 시도는 좋으나 과연 이게 재밌나?로 봤을 때 거기에 대답하기 좀 힘든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루기조차 꺼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사회 폭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영화 내용 자체도 그 한편의 영화로서도 재밌어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영화 소재가 또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적인 만듦새보다 내용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 총평이 영화보다 영화 같은. 오. 네. 스노든의 삶 자체가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텐데 네. 이게 사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삶을 살고 있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직 어린데.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올리버 스톤 살아있네. 네. 오, 올리버 스톤 살아있네. 네. 네. 공감하게 되는 말인 게 옛날에는 올리버 스톤의 킬러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영화도 있거든요. 네. 누구누구의 뭐뭐 하면서 그 정도로 뭐랄까 인지도가 있던 감독인데 어느 순간 잊혀졌나 싶었는데 또 뭐 네. 그럴듯한 작품을 들고 나왔어요. 저 옛날 올리버 스톤의 JFK를 기억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버 스톤 감독이 딴 것도 잘 만들었지만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세미 다큐처럼 파고 들어가는 형식이 그렇죠. 되게 좋았는데 네. 뭐 이번 거 좋았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황 대리님께서 그러면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황대리의 기본 정보. 2월 9일 날 개봉했고요. 134분입니다. 아, 이 감독님이 항상 길어요. 그건 그래. 네. 15세 관람가하고 미국에서는 R등급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장면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미국에 R등급 줬는데 우리나라가 15세 줬다. 뭔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계속 얘기했지만 올리버 스톤 감독의 연출작입니다. 주연은 조 토키, 그 다음에 쉐일린 우들리, 그 다음에 제커리 퀸토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만 스파악이 나왔다고 하면 다 알겠죠. 네. 스파악이 나왔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우리 캐스방이 되게 옅게 나오던데. 너무 후덕해지셨다. 지금. 네. 이런 역할을 맡을 정도의 나이가 됐나. 우리의 액션 스타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스크린이 278개예요. 지금까지 31,000명이 봤는데, 배급사가 리틀빅 피처스라고. 네트빅 피처스네. 네, 좀 말 그대로 작지만 큰 영화사가 되겠다. 그래서 뭐 옛날에 개운방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 배급사고, 제작비가 4천만 불 정도, 한 400억 이상 들었는데, 현재까지 흥행 수입은 한 3,400만 불 정도로 돼서, 뭔가 이렇게 흥행에 딱히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리버 스톤 감독 얘기를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죠? 좀 적어왔는데요. 1946년 9월 15일생이고요. 유태인계 아버지, 프랑스계 어머니 사이에서 약간 독특해요, 이력이. 예일대를 중퇴하고. 46년생이면 70? 이름이 넘었죠.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신. 예일대를 다니다 중퇴하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영어 강사를 하다가 네. 또 뭐 선원 배도 타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 복무를 하죠. 그랬다가 이제 본인이 부상으로 제대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술하고 마약에 빠져서 살다가 네. 뉴욕대 영화과에 입학하면서 이제 영화계에 발을 들여서 그 뒤로는 이제 굉장히 무게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죠. 네. 앨런 파커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요걸로 1978년에 이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고 그 뒤로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굉장히 78년에? 네. 진짜 오래전부터 하셨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74년에 지옥의 여왕으로 데뷔해가지고 뭐 플래툰하고 7월 4일생 요걸로 네. 아카데미 상을 이제 2번 받은 전력이 있고요.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뭐 플래툰, 7월 4일생, JFK, 킬러, 닉슨, 뭐 애니 기븐 선데이. 그리고 2000년대 넘어서는 알렉산더가 131만을 우리나라에서 찍은 이후로 그렇게까지 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알렉산더도 130만 들었지만 엄청 쌍욕 먹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많았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30만, 네.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가 24만. 파괴자들은 욕 돼지게 먹고 19,000. 그리고는 이제 스노든으로 찾아왔는데 네. 31,000. 뭐 그렇게 스코어상으로는 흥행은 못한 걸로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작품은 어떠셨습니까? 작품보다 이게 자꾸 청취자 모드가 나오네. 이런 걸 그래. 깨알같이 딱 원고로 준비해서 하는 거구나. 야, 노력 많이 하네. 난 그냥 막 씹으리는 줄 알았어요. 대충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 대단하다. 대충 해 보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침이랑 각본 속에서. 그럼요. 이게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네. 여러분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충 한 게 아닌 게 되게 좋은 게 지금 보니까 저도 올리버 스톤 감독 영화를 이렇게 쭉 리스트하면서 본 적은 없어요.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좀 보니까 그 전쟁 영화가 많네. 그쵸. 그게 네. 본인의 그 전쟁에 참가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어. 네. 그래서 전쟁 영화가 한 반절, JFK, 닉슨, 뭐 피델 카스트로를 찾으러 온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머지 절반, 그 나머지는 기타 등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름대로 사회성이 있고 네. 뭐 이런 주제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좀 깊이 파고들어서 취재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내놓는 게 본인의 색깔이었고 그게 굉장히 잘 먹혔는데 이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버지가 증권거래소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를 좀 풍자를 했다고 봐야 되고 네. 초기작들은 본인이 베트남전 참전했던 것 때문에 뭐 플래툰 7월 4일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죠. 제가 의도하고 본 건 아닌데 최근에 골라본 영화 플래툰이었거든요. 어. 보면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올리버 스톤 감독 영화를 다루게 되네. 그러고 보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인연으로 아마 이 영화도 그냥 우정 출연 같은 걸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뭐 드네요. 그랬을 수 있죠. 플래툰 찍을 때는 실제로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을 네. 다 베트남 데려가서 3개월 동안 지옥의 거기서 다- 훈련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서 진짜 다 고생했겠다. 실제로 뭐 이렇게 있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참전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네. 플래툰이랑 7월 4일생으로 감독상, 오스카 감독상을 2번 받았으니까 사실 뭐 감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 것 같긴 한데 왜 언제부터인지 좀 뭔가 흥행성도 그렇고 뭔가 이슈가 되는 것도 좀 적어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요즘 뭐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노든 사실 뭐 스노든이 정말 흠잡을 거 없이 엄청난 영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봐서 네.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 영화인데 잘못 만들면 긴장감을 나름대로 그 스토리들을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스노든 얘기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 고발자 얘기인가 보다. 그냥 위키리크스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더라고. 네, 상관없죠. 맞아. 네. 그냥 가서 봤는데 저런 일이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보면서 그냥 2시간이 후떡 지나가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스노든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정도는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건지는 사실 잘 몰랐고 고백하기 민망하지만 스노든 계속 이야기 되던 게 불과 얼마 전에 본 볼 때 본 요 최근에 제이슨 본 영화 할 때 거기서 계속
나오면서 스노든 그 사건 때문에 위기에 몰렸지 않냐 이 얘기가 몇 번 나와요. 그런 사회성 때문에 제이슨 본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만큼 스노든이 큰 사건이었나 이런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만 아니구나. 그렇죠. 정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둔하게 이제 그냥 자기 일을 하다 보면 괴물이 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괴물이 돼 있는. 뭐 실제로 이제 영화 중간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하잖아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농담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 무소불위의 권력은 정말 덩치고 힘센 사람이 진짜 그냥 사기 캐릭터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세계를 막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얼마 전에 생각했을 때는 해킹 능력이었거든요. 해킹만 할 줄 알면 정말 내가 돈 한 푼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겠다. 모든 거 그냥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 뭔가 개인 정보, 이거 웹상,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구나. 네. 뭐 나름 이런 생각도 해봤네.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점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메타스코어가 58점이고요. 토마토미터는 61%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 높은 건 아닌데 약간 특이한 거는 그 로튼토마토에는 오디언스 스코어가 72%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대중들은 좀 점수를 그래도 후하게 주는 것 같고 네. 평론가들은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좋게 본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평식이 오빠 3개 주셨습니다. 법꾸라지들 토막치는 소리. 이용철 씨가 3개. 중요한 건 인간이 되는 거다. 김소희 씨는 2개 반. 섬뜩함 대신 자리하는 헛헛함. 허나몽 씨가 3개. 조토끼는 온데간데 없고 스노든만이. 좋단 얘기인가? 잘 모르겠죠. 허나몽 씨가 잘 모르겠어요. 매번 방송 들을 때마다 저분 얘기 나오면 잘 모르겠다는 게 지금 거의 한 15회 연속 나오고 있었나?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무런 근거 없이 별 3개 정도 평균 주는 거에 대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영화 자체만 두고 보기에 그래서 이게 한 편의 장르 영화로 그렇게 완성도가 높게 잘 빠진 영화인가 하면 볼 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회적 의미적 약간 콘텍스트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화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정도 만들어냈다고 하면 딱 그 정도 별점을 주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별점을 주자면 한 3개 정도 줄 것 같은데 더 줬나?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좀 더 줬던 것 같아요. W앱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니라 되게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동진 평론가는 어디서 얘기하든 이 영화에서 평점을 딱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뭐 자기 네이버에 쓴 거, 뭐 시내21에 나오던 거, 뭐 W앱, 뭐 유튜브 할 때, 하여튼 그런 주는 별이랑 모든 별이 다 똑같더라고. 다르면 안 되잖아. 다 똑같아야죠. 다르면 안 되잖아. 그분은 그걸로 얼마나 받으시나. 큰일 났으려고 있어하시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그런 일관성이 나한테도 있어야 될 텐데. 4개 줬네. 이 사람. 1개 빼겠습니다. 3개. 일관성 있네. 수정할 수 있잖아. 네. 저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소재 자체가, 기사로, 물론 이제, 그 가디언지에서 기사를 써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긴 했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관심 없으면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미국 일이니까 뭐 미국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알 거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이런 거를 이렇게 맥락을 쫙 깨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사실 영화가 가진 굉장한 장점이기 때문에. 근데 3만 명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배급사의 영향력인지 뭐 올리버 스톤이 이제 함부로 갔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이 스노든이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한테 피부에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맞지 않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사회 고발하는 그런 영화의 그런 기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면 좋을까. 맞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김호준 총수가 이걸 가지고 아주 그냥 뭐 모든 대선 그렇죠. 후보는 봐야 된다. 그렇지. 뭐 GB도 하고 막 그랬던 것 뭐 그렇게 같은데. 하던데. 파파이스에서 그 얘기를 했죠. 본인은 뭐 하여튼 뭐 그렇죠. 정보기관에서 뭐 닥달을 많이 당했으니까. 닥달을 당했다기보다는 귀찮음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것도 뭐 언론사 총수로서 한번 모시고 진짜 재밌겠다. 그런가요? 이런데 안 나올 거예요. 남자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으니까 안 와. 지난번에 불러 그래도 안 한다 그랬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저 일반인이니까 일반인 눈으로 보면 일단 스노든이란 영화가 제목을 보면은 스노든이란 스토리를 알지 않는 이상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 영화지? 관심이 안 가요, 사실 잘. 그러면서 모르니까 안 가고 그리고 스노든을 봐야 되니까 스토리를 찾아봐서 안 건데 스토리를 봐도 뭔가 우리나라 현실이 좀 더 다이내믹한데 밋밋하죠, 사실은. 좀 밋밋하고만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영화 만들었다. 뭐 이 정도. 그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니까 전 세계적인 스케일이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진 스케일의 이야기가 미국에 있었고 그걸 영화로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뭐 예를 들어 내부 고발자 영화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3년 뒤에 고영태란 영화가 나왔다 칩시다. 그걸 미국 애들이 보겠냐고. 미스터 고. 미스터 고? 와, 그게 미스터 아니구나. 고는 그거잖아요. 다른 거구나.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스크린도 굉장히 적게 잡히고, 네. 금방 내려가고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좀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좀 괜찮지 않나. 근데 보고 나면 영화로도 재밌어요. 네. 네. 이게 막 사회 시스템 따라서 무겁고 딱딱하지 않고 영화로도 되게 재밌거든요. 네. 올리버 스톤,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버 스톤 영화들 쭉 보니까 JFK도 뭐 재밌게 봤는데, 애니 기분 썬데이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완전 이 감독이 뭐 이렇게 사회고발 영화 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밋밋하게 찍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화려한 카메라 워크를 보여주거든요. 1999년작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여주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점철된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카메라 워크로 보여주는 그 화려함을 보여주는데 또 주인공이 알파치노잖아요. 네. 막 터질 것 같은 그 막 강렬한 색깔의 뭐 그런 화려한 편집이 생각나는데 스타일리시해요. 요 스노드도 약간 그런 낌새를 감추지 못하고 나온 게 조금 뭐 몇몇 장면들이 있기는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스타일리시한 감독이 약간 나이가 들어서 좀 약간 점잖게 영화를 풀어가는 거라 아무래도 이때가 이제 전성기였겠죠. 네, 한참 전성기였다면 한참 날리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한때 엄청 잘 나갔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대하고 봐도 괜찮지 않나. 언제 올리브 스톤이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던데. 파괴자들 나왔을 때는 욕 많이 먹었거든요. 봤어요? 저 못 봐가지고. 저는 이제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평이 너무 안 좋아요. 저런 영화가 있기는 해요? 있어요. 근데 그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막 써놓은 거 보면 정확하게 표현은 생각 안 나는데 노장 감독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고민하다 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번 영화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올리브 스톤이 자기가 연출한 영화에 남자 주인공의 연기 하나는 제대로 뽑아내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조토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관객들. 멜로의 왕자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처음엔 약간 놀랐어요. 제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목소리가. 맞아. 예. 제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막 싶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 전에 네. 시티즌4를 보고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시티즌4에는 그냥 네, 스노든이 나오니까 목소리가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거 나름대로 신경 쓰고 연습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나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티즌4가 이제 스노든 이야기를 다룬 다큐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뭘 먼저 접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접하는 게 스노든이라면 시티즌4를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고 시티즌4를 재밌게 보셨으면 당연히 스노든도 재밌게 보실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노든 먼저 보시고 네. 시티즌4를 보시는 거를 뭐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시티즌4는 내용을 만약에 잘 모르면 재미없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라 그렇죠. 가지고 극화된 뭔가를 먼저 재밌게 보고 네. 그다음에 다루고 싶다 그러면 다큐로 가는 거죠. 쭉 맥락을 보시고 이제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니까 아마 훨씬 흥미가 좀 더 붙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실제 그 스노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맨 마지막에 네. 나오죠. 어땠어요? 그 내용이 다루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들었는데 시티즌4를 비슷하죠. 보면 네. 다루게 되는 뎁스가 좀 더 깊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아니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인터뷰를 계속 하는 거구나. 그 기자도 실제 기자가 나오고 어. 뭐 스노든도 나오고 네. 또 여자가 나레이션 뭐 이런 거를 나레이션으로 안 하고 자막으로 하거든요. 네. 내가 어디 갔다가 뭐 거절당하고 뭐 언제부터 내가 뭐 뭘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사실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모르면 그렇게 막 진행되는 것들이 무슨 맥락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냥 풀스토리를 스노든 입장에서 한번 쭉 보고 네. 그 다음에 보면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시티즌4도 그렇게 많이 막 회자가 되고 보거나 그렇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보고 나서 검색하다가 딱 걸리더라고요. 얼굴 이렇게 포스터 대문짝만하게 느끼는 이런 다큐가 있었나? 네.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인데 왜 이렇게 회자가 안 됐을까?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네. 한번 챙겨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3만 1,000명 봤는데 얼마나 볼까요? 다 본 것 같아요. 첫 주말 지나고 3만 1,000명인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완전 적게 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정말 이제 뭐 비수기라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딴 게 틀 게 없으니까 좀 더 상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계속 보는 만큼 본다 그러면 한 5만 명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야, 그 자백이 많이 나온 거네요. 자백이 그래도 20만 넘었지 않나요? 네. 최승호 감독님 몸을 던져가 홍보를 하시더만. 그렇죠. 네. 다니엘 블레이크가 10만이 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네, 네. 계속 장기 상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또 뭐 기사가 나왔던데 장기 상영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라라랜드랑 너의 이름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뭐 이 영화도 될까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저도 뭐 5만? 조금 안타까운데 10만을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그래도 스코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온 작품이 아닌가 네. 싶고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의외였던 게 겉면에 드러나는 이 영화의 스케일은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네. 올리버 스톤이고 조토키가 주인공이고 한데 이렇게 안 보나? 우리나라에 그 조셉 고든 레빗의 팬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볼까? 저는 이렇게 뭐랄까 사이즈가 작다고 영화 보면서 그렇게 사이즈가 작다고 느끼지도 못했고 워낙 이슈가 됐던 내용이긴 하니 꽤나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들어서 아마 이렇게 뭔가 좀 사회 이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만 찾아본 숫자가 요 정도가 아닐까. 네. 그것도 우리나라 정세뿐만 아니라 미국 정세까지. 평상시에 영장 신문 좀 보시고 이런 분들만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밌게 당연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김 선생님? 굳이 추천하자면 데이트 무비로는 지금 시즌에 데이트 무비 볼만한 게 있나? 있지. 네, 저희가 다음 50까지 시간에 그거는 좀 그런 데이트. 저는 광화문 광장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나 혹시 갔다 오신 분이라면 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100만 촛불 안에 내가 갔다 온 적이 몇 번 있다. 그러시면 스노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내 전화는 털어도 뭐 나는 별로 꿀릴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국정원이 내 거 좀 털어도 네. 뭐 괜찮아. 뭐 그냥 떳떳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털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난 털리면 안 돼. 큰일 나. 요런 분들이라면 네. 생각을 다시 해보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아직 노트북의 웹캠 카메라를 가리고 있지 않으신 분들. 이거 세더라. 섬찟했어? 네. 내 생활이? 그래서. 켜지면 불 들어올 건데 그거 뭐 보면 되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 한번 이 영화를 보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개인 보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꺼진 웹캠 다시 보자. 배 감독님은 봤을까요? 이 영화? 배 감독님은 안 봤겠죠? 안 봤나요? 네. 극장 거동이 힘들어서 못 가지 않았을까? 세상 만사에 별 관심이 없거든. 그래도 나름 안 봤을까요? 봤을라나? 허리도 아픈데 영화가 나와버리고 누워있겠죠. 그래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배준영 감독님은 과연 얼마나 이 시네마스타를 심정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신지 병원비도 오늘 받으셨는데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 감독님 목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리워. 여보세요. 그 양동근스러운 인토네이션. 여보세요? 네, 배 감독님. 네. 이게 배 감독님의 이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 연결이네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밥 먹고. 아파도 밥 먹을 정신이 있나 보네. 밥을 먹어야 약을 먹지. 아파서 못 온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가고 이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 좀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민망합니다. 네, 지금 살살 걸어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귀원청 네. 얘기하고 그러지? 네, 인근 지역은 걸어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 재활의 일환으로 그 누가 추천을 해줘서 그 포켓몬고를 깔았어요. 야, 그게 재활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한 4마리 잡고 귀가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하는 영화가 네, 스노든하고 50가지 그림자인데, 네네.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실 이 녹음을 조금 힘들겠다고 기프님한테 말씀드린 게, 극장이 한 2시간 넘게 앉아있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으니까 이게 좀 슬프게 왜 그래,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워있어야 돼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좀 걷고, 누워있다가 뭐, 이렇게 마사지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야, 그럼 언제 괜찮아지십니까? 이번 주 지나면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배 감독님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네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기웅 촬영 감독이랑 잘하시더라고요. 제 자리가 좀 위태롭기도 한 것 같고. 네. 아무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재활해서 포켓몬 열심히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 감독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 감독님 연결했습니다. 포켓몬을 또 이렇게 사용을 하나? 재활 프로그램으로 포켓몬을 하다니.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스노든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스트를 한 분 더 모시고요. 스노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김주원 씨와 베이시스트 송미호 씨가 연주해주신 연주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